자, 생각해 보세요. 국제조약, 기후협약, 무역협정. 국가들은 서로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약속들이 종종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진단 말이죠. 아니, 모두한테 좋은 일인데 왜 국가는 그 달콤한 약속을 어기는 유혹에 빠지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협력의 역설,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수수께끼의 핵심이에요. 국가들이 서로 힘합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왜 배신은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또 아주 계산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 순서인데요. 먼저 협력의 퍼즐, 그러니까 협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오염 게임이라는 간단한 모델로 이 문제를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 바로 미래의 그림자라는 개념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가들이 과연 합의를 잘 지키는지, 그리고 그 합의가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건지 합의의 깊이까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협력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두한테 이득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국제관계의 현실은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국가 주권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제사회는 사실상 규칙 없는 운동장, 그러니까 일종의 무정부 상태랑 비슷해요. 각 나라가 다 자기가 짱인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서서 너네 약속 반드시 지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세계 경찰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 문제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게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볼게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이랑 캐나다가 이 오염 문제를 두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속마음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화면에 갑자기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나와서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겉멋을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간단한 걸 보여주거든요. 뭐냐면 미국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뭔지 알려주는 공식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는 효용 함수라고 하는데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자기가 사신 만큼 마음껏 오염시키고 옆 나라인 캐나다는 오염을 하나도 안 하는 바로 이 상황을 제일 좋아한다. 이겁니다. 캐나다도 속마음은 똑같아요. 캐나다는 반대로 미국이 오염을 전혀 안 하고 자기들이 30만큼 오염시키는 상황을 가장 원합니다. 어때요? 벌써부터 느낌이 오시죠? 두 나라가 바라는 최고의 그림이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40, 캐나다는 30 막 뿜어내겠죠. 그 결과는요? 정말 끔찍합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900, 캐나다는 마이너스 1600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돼요. 바로 이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드디어 합의를 합니다. 야,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미국은 20, 캐나다는 15만 배출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근데 합의서에 도장 찍었다고 끝이 아니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아슬아슬한 심리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 몰래 어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게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시나리오죠. 둘 다 약속을 잘 지켜서 미국은 20, 캐나다는 15만 배출하는 거예요. 결과는 양쪽 모두 마이너스 625. 아까 제멋대로 했을 때 받은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1600보다 훨씬 좋은 결과잖아요. 협력의 이익이 이렇게나 명확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캐나다는 착하게 약속을 지켰는데 미국이 몰래 배신을 때리고 원래 원하던 40을 다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25라는 자기한테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와! 근데 반대로 약속을 믿고 바보같이 지킨 캐나다는요. 마이너스 1825.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보세요. 배신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이 이렇게나 큰 겁니다. 정말 달콤한 유혹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유혹은 캐나다도 똑같이 느낍니다. 이번엔 반대로 미국의 약속을 지켰는데 캐나다가 배신을 해요. 그럼 캐나다는 마이너스 400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고 순진하게 약속 지킨 미국은 마이너스 1300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떠안게 되죠. 결국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양쪽 모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때 나 혼자 배신하는 게 나한테는 최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시나리오를 한눈에 딱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를 잘 들여다보면요.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캐나다가 뭘 하든지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속이는 게 항상 더 이득이에요. 반대로 캐나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게임을 딱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두 국가는 서로를 배신하고 결국 둘 다 끔찍한 결과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1600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럼 협력이라는 건 그냥 불가능한 꿈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래의 그림자라는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 이 게임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쭉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래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할인율, 델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당장의 이익만큼 미래의 이익도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래의 그림자가 그만큼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의미죠. 그럼 이 장기적인 이익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늘 내가 얻는 이익은 100% 그대로 가져가고요. 내일 얻을 이익은 미래의 일이니까 가치를 조금 깎아서 더하고 모레 얻을 이익은 가치를 조금 더 깎아서 더하는 식이죠. 이렇게 앞으로 받을 모든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차곡차곡 쌓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캐나다 입장이 돼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왼쪽 길은요, 계속 협력해서 매번 마이너스 625라는 꽤 괜찮은 점수를 꾸준히 받는 길이에요. 반면 오른쪽 길은 오늘 당장 배신해서 마이너스 400이라는 최고점을 딱 한 번 받지만 그 대가로 내일부터는 미국의 무서운 보복을 받아서 마이너스 1600이라는 최악의 점수만 주구장창 받게 되는 길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미래를 아주 조금만, 예를 들어 할인율을 0.9 정도로만 중요하게 생각해도 결과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당장 배신해서 얻는 그 짜릿한 이익 마이너스 400보다 바로 다음 판에 닥쳐올 단 한 번의 처벌 마이너스 1600이 주는 고통이 훨씬 더 커져버려요.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 즉 미래의 그림자가 지금 당장의 그 달콤한 배신 유혹을 억누르고 협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그림자 덕분에 협력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현실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는 조약 준수율 90% 달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협력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뭔가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먼저 국제법학자인 루이스 헨킨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는 거의 모든 국제법 원칙과 거의 모든 의무를 거의 항상 준수한다.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이죠. 기본적으로 국가들은 합의를 잘 지키는 모범생들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현실주의 정치학의 대가인 한스 모겐소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정반대 말을 하거든요. 내 경험상 국가들은 그게 자기들 이익에 맞을 때만 약속을 지킨다. 결국 국가를 움직이는 건 무슨 법이나 도덕이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국익 계산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시각은 오늘날 학교에서도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한쪽은 관리주의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은 국가들이 약속을 어기는 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약 내용이 헷갈려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벌 주지 말고 잘 도와주고 관리해주자고 주장해요. 반면에 집행주의 학파는 훨씬 냉소적입니다. 국가들은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높은 준수율, 그거 다 착시현상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고요? 애초에 지키기 아주 쉬운 약속, 어길래야 어길 수 없는 약속만 골라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 편향의 함정입니다. 마치 학점 잘 받으려고 쉬운 과목만 골라 듣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합의의 깊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약의 준수율이 99%다라고 해서 무조건 박수 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그 조약이 아예 없었다면 국가가 했을 행동과 비교해서 지금 이 조약이 얼마나 큰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바로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국제관계를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갖게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국제 뉴스를 보실 때 단순히 새로운 조약을 맺었구나 혹은 준수율이 높구나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대신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이 합의는 국가들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깊은 협약일까? 아니면 그냥 어차피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고 문서에 쌓인만한 껍데기뿐인 얕은 합의일까? 이 차이를 꿰뚫어 보는 것, 바로 그게 국제관계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